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옥란화라고 불리는 목련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목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순백이면서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두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 정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약간 못 머리처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도 툭 이렇게 머리처럼 주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쫓아가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뒤집힌 옆모습이 좀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요, 이 정두, 못대가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꼭 드러나줘야 하면서, 또 이렇게 드러나줘야 하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주면서 이렇게 있는데, 안쪽에 세 개, 바깥쪽에 세 개, 그 다음 층 세 개 해서 총 몇 개의 잎으로 되어 있냐면, 그렇죠. 우리가 목련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예, 맞습니다. 총 9잎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목련이라고 하는 목련은 몇 개가 있느냐? 총 맞습니다. 예. 그 아시는 분 아시는데 바로 잎이 6개. 제주도가 원산인 우리나라 백목련은 6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리죠. 지금 제가 그려놓은 상태처럼 그려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백목련 하는 건 중국의 종류고 그거는 이렇게 한 층, 두 층, 그다음 세 층에서 총 9개의 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도 이렇게 한 번 더 쌓일 수 있고요. 이렇게 쌓여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사이사이에 또 3개. 예를 들어 이렇게 또 사이에 하나 이렇게 정두로 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 놓고 꽃받침이 있는데 얘는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두 쪽. 원래 우리나라 건 세 쪽으로 갈라지는데 이 친구는 두 쪽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녹대자 이렇게 해서 색이 이런 색이 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고 이쪽에 좀 숨어 있어서 이렇게 피겠죠. 예를 들어 다른 것들, 다른 이 북향화라고 해서 북쪽을 향해서 피듯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잎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세 개가 나기 때문에 하나 제가 3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둘, 셋, 3층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죠. 그죠? 그래서 안에 하나, 그 밖에 세 개, 그 밖에 세 개에서 총 셋. 그런데 얘들이 평상시 보일 땐 어떻게 보이느냐? 그냥 하나만 필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몽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응? 이렇게 보이죠. 북쪽을 향해서 피는 이런 형태로 보인다는 이야기. 이렇게. 그죠? 그래 놓고 가운데 여기에는 보탑이라서 탑이 쌓인 것처럼 보여요. 원래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냥 보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탑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를 그냥 노랑에 주황 뭐를 해서 그냥 툭 찍죠. 워낙은 이렇게 노랑, 주황 해서 이렇게 색을 좀 내가지고 이렇게 찍죠. 워낙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한 번에 그냥 툭 붉은 끼로 해서 이렇게 툭 찍어 제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옆에 이렇게 예,
수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 놓고 끝에, 이렇게 해서 색을 좀 해서, 이렇게 화심을 이렇게 찍어주죠. 그죠?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쪽에, 여기에 이렇게 털이 좀,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나 있죠. 털이. 이를 붓을 파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찍어주면, 털 형태가 좀 보이죠. 이렇게. 어때요? 이게 백목련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말면 너무 재미가 없죠. 이 목련을 뭐라고 하냐면 옥란이라고 그러죠. 이 이쁜 옥을 담고 향은 난초를 닮아서 옥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옥당 제조라고 그래서 그 옥당은 원래 한림원이나 저기를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귀한 저 홍문관을 얘기하는 거였지만 상대방을 높여서 남의 집을 높여 부를 때 옥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새가 울면 효도하는 새, 팔가조가 울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네 집은 아들이 효도하는 자식들이 있어서 뭐 하는 느낌이 있다? 그렇죠. 그 명성이 자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팔가조를 그려놓으면 대부분 효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가조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입을 벌려야 되죠? 왜? 우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수염 같은 게 있죠. 흔히 얘기하는 벼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팔가조라고 하고 이 친구는 뭐를 상징한다? 효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 그림 자체가 옥당제조라고 해서 훌륭한 남의 집에 효도하는 아이들의 명성이 자자하게 울린다라는 뜻의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걸 알면 그 그림을 만들기도 좋고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좋죠. 즉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나무를 한번 그 사이사이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 이래서 좋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그림들 있죠.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옛날의 해음성 문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봉우리가 너무 다 핀꽃만 있지 않고 봉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그래 놓고 여기 살짝 꽃이 아시죠? 살짝 이렇게 북향화, 북쪽을 향해서 살짝 이렇게 펴주는 이런, 예, 그것이 꼭 뭐와 같다? 어떤 사람은 반달 같다,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옥비녀 같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얘를 목란, 때로는 뭐 그렇죠. 목필, 나무붓이다라고 이렇게 필 때는 그렇게 이야기도 별명을 갖고 있죠. 어? 이렇게 털이 좀 붕종붕종하게 나 있죠. 네, 이렇게 어떤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목련을 통해서 뭐를 그려뒀어요? 옥당제조, 즉 당신 집에 훌륭한 효자의 목소리가 세상에 드날린다라는 뜻으로 한번 제가 한자를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은 목련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와 또 그리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